왜 또 그래입니다. 왜 또 그래? 요것도 또 그 좀 이목을 끌었던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이슈죠. 근데 이게 또 최근에 다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의 이 바이든 날리면 있었지 듣기 평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을 이게 바이든이야 날리면이야 듣게 만들었던 외교부가 이제 MBC 소송을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시나요? 영상 먼저 보고 갈까요? 네네. You know,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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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이게 뭐 워낙 유명한 그 추억이 새록새록. 네네 장면이라 다들 많이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걸 이제 MBC 이제 풀 영상에 포착이 돼서 사실은 MBC 카메라였나요 그때? 이게 풀단은 이제 한 명이 지정해서 주로 이제 커버를 하거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풀단 대표가 MBC 영상 MBC 기자. 영상 그렇게 기자가 했어요? 촬영한. 예. 그래서 그렇지만 영상본은 모두에게 공유되는. 동시에 아마 풀이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포착이 돼서 MBC가 이제 자막과 함께 보도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관계자가 기자단 단톡방에서 해당 발언이 바이든 뭐 이게 새끼들 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이 맞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까지가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자제해달라, 보도를 자제해달라 요 정도로 이제 인정하는 좀 해달라, 취지로. 뭐 이런 예. 거였죠. 근데 16시간 만에 나타나서 김은혜 대변인이 나타나서 이거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의회도 미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고 등등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벗어나려고 이제 해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MBC가 제대로 찍혀가지고 대통령 이제 전용기에서 이제 탑승이 배제되고, 그죠? 그다음에 외교부가 2022년 12월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이제 쭉 이제 이어져 왔던 거죠. 이 소송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진짜 참 놀랄 만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2년 반 넘게 이제 소송이 지속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무슨 유포했다 이거 갖고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유포했다. 사전에 뭐 저거 하기 전에 뭐 MBC가 무슨 영상을 돌린 것처럼 그것까지 했던 게 다 사실 아닌 것으로 뭐 사실관계 없는 것들이 그때는 루머처럼 너무 많이 다녔고, 그러니까 MBC 카메라 기자 촬영한 거 맞지만 MBC 카메라 기자가 전체 풀단의 대표로 촬영을 한 거고, 그렇죠. 그 영상은 MBC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사가 동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 전송도 요거 아시잖아요, 영상 기자니까. 오해하실 네. 것 같아서 MBC 영상 기자가 촬영했더라도 그걸 송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사에 연락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네. 각사에 있는 이제 수신받는 데다가 다 망을 열어라. 네. 그럼 앞으로 영상이 들어갈 거다. 네. 라고 해서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면 대통령실 영상은 어디가 먼저 쓰냐 이런 것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뭐 동시에 송출돼. 난리 납니다. 네, 난리 납니다. 어디가 먼저 난리 납니다. 속도의 차이는 없습니까? 속도의 차이는 각사의 망 구축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 어쨌든 동시에 송출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획득해가지고 방송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막 관련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KBS, JTBC도 거의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자막으로 방송이 나갔어요, 사실. MBC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그때 140 몇 개 언론사가 다 똑같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준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거의 두세 개 언론사 빼고는 MBC랑 다 똑같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MBC만 콕 집어서
난리를 친 거죠. 그렇죠. 비행기 못 타게 하고 소송 걸고 그죠? 그 근데 이때 이후에 막 네네. 그래서 핵심 중에 하나가 국회인데 네. 미국은 의회인데 왜 국회라고 했겠냐 이러면서 이거는 미국을 지칭한 게 아니다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미국 의회를 국회라고 표현하는 게 나중에 또 여러 개가 여러 개가 말버릇이 있었던 원래 거죠. 그랬다고. 네. 윤석열 말버릇이 그랬던 거예요. 네. 오히려 이렇게 바이든이라는 거에 심증을 더욱 굳혀주는. 네. 그리고 요 당시에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상 기자가 MBC 출신이어서 네. 그 현장음을 일부러 녹음해서 송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돼. 근데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의 네. 기록은 현장음까지도 기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현장음을 현장에서 죽여서 그러니까 낮춰서 녹음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현장음을 안 쓴다던가 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현장음 없는 화면은 보는 게 네, 현장음 없는 화면은 그런 식으로 자료가 녹화하지 아니에요. 않아요. 그렇게 녹화하지 그런 않아요. 레코딩하지 않아요. 취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별 루머가 다 떠돌았고 MBC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표적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이후에 류일인 방심위가 MBC에 과징금을 3천만 원 부과하고 국힘이 박성재 전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 뉴스국장, 취재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고발하는 일들도 그렇죠. 있었고 지금 3년째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권이 바뀌었고 이게 그 사이에 계엄 내란과 이제 이제 대선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소송에 대해서 외교부를 대표해 MBC에 사과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취하를 이제 하겠다라는 투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취하 이제 뭐 서류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교부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그 너무 명백한 이제 언론 탄압이었으니까 빌미로 한 그래서 이제 취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언론계의 입장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취하로 끝나면 안 된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만약에 이런 외교부나 정부 부처가 언론사의 특정 보도를 가지고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서 소송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뭐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소를 걸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 요 진상 규명을 확실히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라.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심 결정이 너무 말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외교부가 소송 주체가 될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말이에요. 이 기사에는 외교부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명예가 훼손된 걸 왜 외교부가 소송을 내냐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대통령실이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리고 그 소송 내내 1심 내내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한 거냐 네. 바이든이라고 안 했으면 날리면이라고 한 거냐 그것도 외교부가 확인을 안 했어요. 네네. 자기들이 김은혜 수석이 당시에 해명할 때는 날리면이라고 주장했으면 소송에서도 네. 대통령의 워딩은 날리면이었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조차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음성 분석을 맡겼어요. 음성 분석을 했더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정정 보도는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은 게 확인됐으니 MBC가 허위사실 보도했다고 정정 보도 하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판결문 안에서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놓고서는 정정보도문은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밝혀진 게 없는 거잖아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정정보도를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렇죠. 이러면 뭐 좀 네. 그나마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소송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외교부가 명예훼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걸은 거잖아요. 근데 명예훼손은 반이 다 불벌죄여가지고 대통령이 또 괜찮다. 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명예훼손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으면 이거 소송 진행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입장을 한 번도 밝힌 거예요. 훼손됐나 봐요. 훼손됐나 봐요. 그리고 그거를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옆에서 들었으니까 잘 들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같은 뼈끼리 하면 이거를 무마하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 이게 바이든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냥 바로 그 난리가 났잖아요. 하루 종일. 그럼 대통령한테 물어봐서 아니 뭐라고 하신 거냐 하고 바로 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외교사에 그렇게 큰 해악을 미친 거였으면. 그렇죠. 그리고 16시간 동안 반응을 안 하다가 날리면이라고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갔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결정문에 담겨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박진이 옆에서 들었으니
잘 치렀을 것이라는 식의 결정이 나왔으니 문제는 뭐냐면 이 1심 결정을 이대로 둔 채 외교부가 장관이 와서 사과하고 소취하면 그냥 취하면 될 일이냐, 요게 약간 쟁점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외교부와 MBC 사이에 이제 조정 기일이 잡혀서 오늘 내용을 좀 그 오전에 논의를 했을 거예요. 네네네. 했을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가 좀 남은 것 같고, 아마 그 조정 문안을 재판부가 한 2, 3일, 3, 4일 안에 내놓으면 네. 그걸 이제 받을지 말지를 양 당사자가 결정을 할 텐데, 네네. 이제 오늘 이제 언론 현업단체, 뭐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영상기자협회 등등 해서 언론노조까지 해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네. 소취하로 끝날 일이 아니다. 외교부 장관이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아까 또 반장님 얘기했듯이 그럼 외교부가 주체도 아닌 소송을 왜 했으며 대통령실이 16시간 동안 해명하지 않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이걸로 MBC가 미운털이 박혀서 MBC에 집중 탄압하는 방침위까지 동원해서 그 과정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해도 이게 MBC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취하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저는 이 당시에 김은혜 수석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본인이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본인의 친정인 MBC인데 네. 그 열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왜 바이든이 날리면이 됐는지에 대한 키맨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요. 이제 양심 고백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MBC가 김은혜 네. 신청하셨어요. 증인 신청했는데 네. 안 안 나왔어요. 나왔어. 그러니까 본인들도 법정에 나와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당당하게 뭘 얘기할 거리가 거리가 없는 거예요. 16시간 쥐어짜서 나온 게 날리면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날리면이라고 얘기했으면 법정에서 대통령의 워딩은 날리면이었습니다라고 증언을 얘기하면 하는데. 되는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김은혜 씨는 MBC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김은혜 씨는 MBC에 있다가 이제 나가셔서 이명박 정부 때 네네. 청와대 오래됐죠. 대변인을 하셨죠. 예. 뭐 알겠습니다. 그걸로 가능하는 알겠습니다. 저랑은 뭐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은 없고요. 한참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김은혜 한참 씨가? 한 10년 10년 선배여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앵커하고 뭐 이럴 때 이제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 인사하고 그 그 정도 정도. 사이는 됐었는데 네, 아무튼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좀 진실을 좀 고백, 그때 미안했다. 네, 진실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개과천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